뱀의 비를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머리 없는 닭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의 행동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며 자연계에는 가끔 과학의 범주를 넘는 신비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공중에서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새부터 도시로 미친 듯이 침입하는 원숭이까지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17가지 동물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17위 세계 최대의 뱀의 둥지. 지구상에는 집단 생활을 선호하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혈 동물인 뱀도 모여서 둥지를 만듭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 호수에는 세계 최대의 뱀 둥지가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수천 마리의 레이스가터 스네이크가 구멍에서 나와 교미를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뱀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지에 대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매니토바 호수 주변의 기온이 뱀에게 적합한 이유가 이 지역의 특수한 지질 조건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에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암석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지각 변동 후 암석이 파열되면서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고 주변이 따뜻해지며 뱀이 겨울잠을 자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절한 온도가 뱀이 겨울잠을 자기에 충분한 양의 먹이를 번식시켜 더 많은 뱀을 끌어들여 결국 더 큰 뱀 둥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뱀들이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당황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뱀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가터 스네이크는 육상에서 널리 서식하는 뱀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매년 이 신기한 광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보호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6위 마이크 머리 없는 닭. 머리 없이 18개월을 살아남은 닭으로 마이크라고 불리며 미라클 마이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9월 10일 농부 올슨 씨는 축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50마리의 닭의 목을 베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목이 잘린 닭 중 한 마리가 죽지 않고 먹이를 먹으려 했지만 목이 없어서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한 올슨 씨는 이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닭을 마이크라고 이름 붙여 소중히 기르기로 했습니다. 목이 없는 마이크는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없었지만 올슨 씨는 마이크에게 물, 우유, 작은 옥수수 플레이크를 작은 스포이트로 주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올슨 씨가 살아있는 목 없는 닭을 기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지역 신문이 이 놀라운 닭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유명해져 주요 신문 헤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장식하며 1년 반 동안 전미를 투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47년 3월 17일 마이크는 옥수수 알갱이를 목에 걸려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의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의 부리와 눈, 한쪽 귀는 도끼로 잘려나갔으나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의 뇌의 질량은 최대 80%로 심박수, 호흡, 배고픔, 소화 등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의 출혈이 억제되어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입니다. 현재도 마이크는 유명하며 지역 주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웠습니다. 매년 6월에는 18개월 동안 머리 없이 살아남은 미라클 마이크를 기리기 위해 목 없는 닭 축제가 열립니다. 15위 새의 비. 새의 비는 생각보다 드문 현상이 아니며 최근의 사례로는 2010년 새해 전날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조한 주의 작은 마을에서 수천 마리의 새 시체가 내렸고 이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같은 시기에 아칸소 강에서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은 무서운 일이다. 길을 걷다 보면 거의 100% 새 시체가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의 비는 폭풍우나 혼란스러운 구름 현상 등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의 비는 더 간단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음, 혼란, 그리고 새들 간의 정면 충돌이 그것입니다. 미국 아칸소 주에서는 새해 전날 발사된 불꽃놀이가 새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새들이 건물이나 나무, 자동차 등에 부딪히며 최소 5천 마리가 지면에 참혹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 현상은 많은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였으며
불꽃놀이 설명은 공식적인 은폐일 뿐이며 새 비나 강의 물고기 시체는 실제로 연구소에서의 화학 물질 누출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14위. 거미나무.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수백만 마리의 거미가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홍수가 가라앉자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놀랍게도 나무에 거미줄을 치고 거미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미줄은 그 밀도가 충격적일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 거대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 나무를 공포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이상한 모양과 나무에 충분한 햇볕이 닿지 않아 나무가 차례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도 이런 둥지 나무가 많이 있으며 그 규모는 더 커서 길이가 180m를 넘으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길함을 느끼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거미줄에는 12만 마리의 거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귀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홍수가 빠진 후에도 거미들이 나무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3위. 폭발하는 두꺼비. 폭발하는 두꺼비라는 말은 SF 영화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현상은 1968년 독일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이후 벨기에, 덴마크, 미국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두꺼비 폭발 사건은 2005년 호수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알트 지역에서는 1000마리가 넘는 두꺼비가 갑자기 폭발하여 내장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은 이 연못을 죽음의 연못이라고 명명했으나 과학자들은 당초 포식자 앞에서 몸을 폭발시키는 극단적인 자연 방어 수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프랑크가 이 미스터리를 풀면서 이 연못에 있던 까마귀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랑크는 최근 폭발한 두꺼비의 시체를 조사하던 중 모든 두꺼비의 등 쪽에 작은 원형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까마귀의 부리 자국입니다. 지능적인 까마귀는 두꺼비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간이라는 것을 알고 두꺼비의 등에서 간을 찔러내어 먹고 두꺼비의 독성 피부와 접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까마귀의 위협을 감지한 두꺼비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방어를 위해 몸을 부풀리며 폐가 과도하게 팽창하면 두꺼비의 내장이 터져 내장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위. 유럽 지르레기의 이동. 많은 새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유럽 지르레기의 이동은 자연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광경 중 하나입니다. 매년 겨울 유럽에서 온 찌르레기 떼가 영국의 컴브리아 지역에 날아옵니다. 비행 중 이들은 거대한 액체 수은처럼 때로는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때로는 집합하거나 분리되며 돌고래나 열기구, 고래와 같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새들이 왜 모이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형태를 만드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찌르레기가 무리를 이루는 이유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무리를 지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내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곧 패턴을 형성하는 그들의 이상한 행동은 단순히 이런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위. 크리스마스 섬 붉은 왕개 이동. 매년 10월 호주에서는 게이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명한 크리스마스 섬의 붉은 왕개 이동입니다. 이 개는 그늘을 선호하는 생물로 보통 습기 있는 굴이나 덤불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면 서식지에서 나와 인도양으로 향합니다. 약 1억 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이동을 시작하며 정글의 깊은 곳이나 흙속, 낙엽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로 향해 교미와 산란을 하고 원래의 서식지로 돌아갑니다. 도중의 도로와 다리에는 붉은 물이 흐르는 듯한 대량의 붉은 개가 집결해 있으며 특히 장관을 이루는 광경입니다. 이 시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열대우림에서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역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정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식가 친구들이 개가 많으니 조금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지만 죄송하지만 이 대게는 체내에 특별한 성분인 안트라닐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 시 위장에 불쾌감을 주고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12. 물고기의 비. 올해 2월 19일 호주 아웃백의 한 마을에서 비가 내리는 동안 하늘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떨어지는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의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타남 사막 북부의 라자마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역의 의회 의원인 자나 온카는 처음에는 단순한 비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물고기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최소한 손가락 2개 크기였으며 땅에 떨어진 후 물웅덩이에서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0년, 2004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물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토네이도 같은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 발생하며 강에서 물과 물고기를 흡입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즐랜드 박물관의 어류학자 제프 존스는 라자 마누에 떨어진 물고기는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담수어 중 하나지만 이런 크기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9위 물고기의 집단 사망. 2012년 노르웨이 사람들은 북부 해안에서 약 20톤에 달하는 물고기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약 20톤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는 밀집하여 쌓여 있었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마야인들이 예언한 세계의 종말에 대한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대량으로 나타난 물고기 시체는 포식어에게 쫓겨 염분이 있는 지역으로 흘러가 해변에 떠밀려와 죽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한 폭풍에 의해 해변에 밀려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만 안으로 유입된 담수의 영향을 받아 갇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양생물학연구소의 연구자는 대량 사망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으며 죽은 물고기가 병으로 죽었는지를 검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이 정말로 세계의 끝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톱 8. 군집으로 자초하는 고래. 군집으로 자초하는 고래. 특히 콘도 고래는 대개 큰 머리와 낮고 둥근 이마를 가지고 있어 돌고래와 비슷한 외모를 가집니다. 이 고래의 몸길이는 보통 7m, 체중은 약 3,600kg입니다. 군집으로 자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타스마니아 서해안의 포트 맥코리 근처에서 약 230마리의 콘도 고래가 자초되었습니다. 지역 자연보호단체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고래는 35마리뿐이었습니다. 그 몇 일 전에는 타스마니아 주 북서부의 골든 섬 근처에서 14마리의 콘도 고래가 자초되어 사망했습니다. A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항구는 호주에서 최악의 집단 고래 좌초 현장으로 기록되었으며 2년 전 9월 21일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구에는 470마리의 콘도 고래가 자초되었고 그중 약 110마리를 제외한 모든 고래가 사망했습니다. 고래는 비교적 지능이 높은 해양생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고래가 자초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고래들이 군집으로 바다를 떠나 육지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바다 안에 고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래의 대량 자초 원인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고래가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거나 먹이를 찾다가 썰물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원인은 콘도 고래가 길을 잃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콘도 고래가 두려워서 회피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톱 7. 핸드캐리 비치. 인도의 광활한 푸른 바다에는 하얀 모래에 둘러싸인 초록의 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몰디브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생각하며 친근하게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초록의 식물 외에도 빛나는 환상적인 해변이 압도적입니다. 밤이 되면 푸르게 빛나는 파도가 해변에 밀려와 마치 꿈같은 광경을 연출합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형광해변은 실제로 파도가 해변에 부딪힐 때 희미한 푸른 빛을 발산하는 무수한 플랑크톤들에 의해 형성되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형광해변에는 주로 푸른 빛의 점과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초록빛의 점 두 가지가 있으며
푸른 점이 더 아름답고 눈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시키기는 어렵고 다시 빛나게 하려면 휘저거나 던져야 합니다. 톱 6. 메뚜기 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의 대부분으로 확산되기 몇 주 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이미 또 다른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70년 만에 메뚜기 대발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메뚜기의 제2파가 다시 찾아왔고 그 수는 제1파의 약 20배에 달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 유충이 소말리아에 모여 계절의 비로 자라는 신선한 식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700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메뚜기 재앙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며 메뚜기와 싸우기 위해 모여도 그것이 종종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냐 국경의 마을 주민들 중에는 금속 냄비를 폭발시키거나 피리 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져 메뚜기를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봉쇄되면서 집 밖에 모여들 수도 없고 단지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유엔은 7,600만 달러에서 1억 5,300만 달러로 지원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며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 FAO는 1억 1,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보건부 대변인이 메뚜기 대군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는 지역에 나타났으며 피해 지역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토보 제비꽃 나비의 이동. 제비꽃 나비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으로 약 1만 7천 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중 유일하게 이동하는 것이 대제비꽃 나비입니다. 대제비꽃 나비는 세계의 많은 열대 지역에 서식하지만 중남미와 북미 사이를 수천 킬로미터 이동하는 것은 북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매년 8월 초 1,000만에서 1억 마리의 대제비꽃 나비가 모여 캐나다와 미국 북부에서 출발하여 겨울에는 따뜻한 멕시코의 전나무 숲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고 봄이 오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옵니다. 이 이동은 총 4,828km에 이르며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이동은 한 세대의 대제비꽃 나비가 생존하기에 너무 긴 거리이므로 보통 3에서 4세대가 연속해서 수행합니다. 과학자들은 북미의 대제비꽃 나비가 왜 이동하는지 그리고 선행 세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찾는지 연구해왔습니다. 대제비꽃 나비와 그 유충의 먹이인 밀크위드 식물은 현재 중남미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00만 년 전 밀크위드 식물은 북미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리에 대한 저항력을 높였습니다. 대제비꽃 나비는 이 식물에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지만 동시에 서리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가을이 되면 겨울 전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조상들이 멕시코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숲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확한 이동 능력은 태양광과 시기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톱 4. 원숭이의 침입. 태국의 롯부리는 원숭이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원숭이의 수가 너무 많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력한 상황입니다. 롯부리는 유명한 관광지로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먹이를 받지 못한 원숭이들이 굶주림에 불안해하며 거리를 난폭하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원숭이들을 롯부리의 폐허가 된 영화관까지 점령하고 영화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더욱 공격을 받습니다. 전염병 발생 전에는 6천 마리의 원숭이가 이곳에 살며 지역 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까지 점령당해 많은 주민들이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원숭이들은 야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실제로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수의사는 원숭이들은 먹이를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도시에 먹이 장소가 없다.
관광객이 없으니 공격적이 되어 생존을 위해 인간을 공격해 먹이를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고 느끼며 결국 사람들에 의해 원숭이의 휴식처가 침식되어 원숭이들이 홈리스가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서식지를 과도하게 침식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씁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톱 3. 나침반. 만약 당신이 야생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소가 당신의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독일과 체코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소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 있을 때 거의 북쪽이나 남쪽을 향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소의 방향 감각이 지구의 자기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디스부르크의 예센 대학 생물학부 연구자들은 꾸끄매프를 사용하여 영국, 인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소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소의 몸이 분명히 북쪽이나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연구자들은 체코 공화국에서 약 3,000마리의 사슴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슴은 빠르게 이동하든 느리게 이동하든 지구가 북쪽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방향에는 일종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평원을 장거리 이동할 때 소의 몸에 내재된 나침반을 활용하는 세대에 걸쳐 계승된 특성으로 보입니다. 소의 먹이 방향은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신비로운 기능이지만 소만큼 큰 포유류에서는 전례가 없으며 왜 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톱 2. 속이는 새.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는 큰 소리로 알려진 포크테일 카울이라는 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포식자를 발견하면 다른 포크테일 카울이나 주변 생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와 미어캣은 포크테일 카울의 경고 소리를 듣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숨지만 포크테일 카울의 경고 소리가 종종 불성실하고 성가시기도 합니다. 미어캣이 맛있는 도마뱀을 먹고 있을 때 포크테일 카울은 포식자가 있을 때조차 경고를 울릴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들은 미어캣은 즉시 먹이를 버리고 굴로 도망치며 그 사이에 포크테일 카울은 도마뱀을 빼앗습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동물학자 플라워 교수는 포크테일 카울의 총 섭취량 중 거의 4분의 1이 실제로 도둑질한 먹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들에게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포크테일 카울의 속임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항상 같은 소리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같은 종류의 이웃을 속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임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포크테일 카울의 생태가 이에 맞춰 진화하며 최소한 51가지의 속임수적인 호출 소리를 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훔칠 때 여러 번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크테일 카울은 하루에 75% 가까이를 호출하며 변화를 주고 속임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타겟에 특화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대모사와 전술적 의문을 결합한 전략은 대상 동물에게 불신을 주며 포크테일 카울에게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톱 1. 뱀의 비. 많은 사람들에게 도로에 뱀이 기어가는 것만으로도 패닉에 빠질 만한 일이지만 갑자기 머리 위로 뱀 비가 내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현상은 1877년 1월 미국 멤피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하늘에서 최대 50cm 길이의 뱀이 다수 내렸다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비가 내릴 때 아무리 큰 우산을 가지고 나와도 여전히 살아있는 뱀들이 많아 우산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과학저널은 조사 중에 뱀이 천둥 번개로 인한 토네이도에 의해 구름 속으로 휘말려 지면의 수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폭우로 지하에서 기어 나온 뱀이 지표로 흘러내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서 논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